자, 시작하자고요. 자,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해야죠. 5페이지. 자, 세율 구조는 비누다. 항상 탄력세율 50%예요. 단 재산세는 50%가 특징이 있죠. 제일 아래. 제일 아래 50%는 특별한 재정수위나 즉 불가피할 때만 50% 범위 가감할 수 있죠. 제일 아래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포인트가 해당 연도예요. 계속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종합합산 재산세는 대부분 1%가 안 돼. 세율이 낮아요. 4%짜리 빼고. 그래서 종합합산 누진세율 몇 단계? 3단계. 그 다음 별도합산 3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종이요, 변리사, 숫자 배열. 그리고 분리는 아까 다 했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 비례세율. 그리고 공장용지, 공급목적 토지 0.2%. 공급목적 토지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염전, 터미널. 소금을 생산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잖아요. 0.2%예요. 이거 영이야 공장 가자, 영이야 염전 가자, 영이야 터미널 가자. 수없이 했네요. 그리고 주택은 박스 쳐놨어요. 별장은 4%입니다. 별장도 주택이에요. 합쳐서. 그리고 별장을 뺀 나머지는 우리의 아파트 0.1에서 0.4, 4단계. 그러나 이게 개정됐죠? 공시 가격이 6억이야. 1세대 1주택은 위에 거보다 0.5를 인하시켜줬어요. 0.05에서 0.35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또 법을 고쳐놓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당에서 또 9억 이하로 또 낮춰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법이 통과 안 됐어요. 현재까지는 6억 이하야. 법이 통과되면 9억 이하로 또 바뀐다고요. 아주 주가시오. 좀 그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자우간 주택은 반드시 필수예요. 그 다음 일반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은 0이요. 근데 C, AND 주거지역, AND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 배출하죠? 2배. 뭐의 2배다? 025의 2배니까 0.5. 그 다음 사치는 무조건 건축물은 4%, 선박 항공기는 구분 없이 0.3, 고급 선박 5%, 그냥 참고. 항상 시험은 토지 건축물, 주택 위주로 출제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딱 봤을 때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거는 3가지밖에 없어요. 박스 친 거 2가지. 그리고 박스 친 거 주택 초과 누진이에요. 별장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는 3가지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로 돼 있잖아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거 3개. 나머지는 다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3개밖에 없잖아요. 참 오늘따라 굉장히 엄숙하네요. 만약 여러분들은 꼭 한 번에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혼자 공부하다 불상사가 일어난다고요. 저도 어제 토요일 날 특강하고 부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특강 듣는 분이 합격자 명단에 거의 포함을 돼요. 그러나 한 5년 정도 하면 특강도 듣기 싫어.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한 5년쯤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종부세로 들어갑니다.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세율이 높아요. 재산세보다 탄력세율이 없어. 종부세는. 알아들었나요? 재산세가 50% 가감하는 거예요. 투기 목적이니까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요. 종합 높잖아 옆에보다. 1에서 3%. 이게 가운데 2가 생략된 거죠. 하나 둘 셋 종합. 3단계는 똑같고 별도는 0.6이 생략된 거예요. 5, 6, 7 3단계 별도 합산. 재산세가 세율이 항상 낮아요. 비교가 필수다 이렇게. 그 다음 3번 분리는 과세 안 하죠? 분리는 재산세만 과세하는 거야. 종부세로 안 넘어온다고요. 그 다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각자 주택 소유로 봐요. 각자 하나로 본다고요. 그러나 박스 공동 상속받았잖아요. 그죠? 지분 비율과 가액에 따라 제외합니다. 지분 비율이 몇 프로? 20% 이하이면서 공시 가격이 얼마?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요. 원래 공동상속은 각각 하나야. 그러나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숫자가 뭐야? 2, 3이에요. 2, 3. 자, 나왔다. 주택. 개정됐어요. 자, 0.6에서 3%. 자간 재산세보다 엄청 높아요. 몇 단계? 6단계. 재산세는 4단계야. 옆에 비교해야 돼요. 단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고,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더블로 올라가. 그래서 기억을 암기해 놓고 배야. 0.6의 배는 1.2, 3% 배는 0.6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아닌 것은 기억으로 가는 거야. 집 하나야 또는 두 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죠. 니은일 때만 이렇게 가고 니은이 아닌 거는 다 기억으로 가요. 2주택이 어디에 있는 거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야. 그리고 3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6%까지 올라가요. 단 지역과 느인도 개인만 한다. 법인은 조심해야 돼요. 종부세 법인은 무조건보다 3%, 6%로 갑니다. 기억에 해당되면 3% 끝에 거 비례세율 세금 폭탄이야. 그럼 니은에 해당되면 법인은 바로 끝에 거 6%로 가요. 개인만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법인은 비례세율로 간다. 3%, 6%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반드시 법인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종부세에서.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은 단독 소유는 세액공제가 들어가죠? 이것도 필수입니다.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그래서 5년 단위에 따라 20, 30, 4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5년 단위로 20, 40, 50. 그래서 중복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90%도 최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원래 90이야. 근데 90%를 빼주면 세금이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중복 적용하는데 한도가 몇 프로다? 80% 범위에서 중복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별 공제를 요즘 시험에는 뭐라고 나와?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요즘은 시험이 고령자라고 나와. 그래서 60세 이상은 세법에서는 고령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반드시 알아야 돼.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동 소유자도 선택하면 해줘요. 원칙은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근데 옆에 적어. 공동 소유자도 선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야. 그럼 공동 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죠? 12억짜리가 30억으로 뛴 거야. 종부세 왕창 물게 됐잖아. 그러니까 공동 소유자도 선택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해 준다고요.
원칙은 단독명의자야. 그리고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경우는 누구는 안 해줘?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절대 안 해줘. 그리고 누구도 안 해줘? 토지 소유자.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1주택자만 해준다. 다주택자이거나 토지 소유자는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다주택자는 집이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을 다주택자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밑에 까만 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다. 그럼 뭐를 상속받아? 주택,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합니다. 5년 따질 때. 그 다음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종부세에서는 부모님이 2년 보유, 상속인이 3년 보유했다면 5년으로 쳐주겠다는 거야. 피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자, 그리고 1주택자 따질 때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은 5년 동안 어떻게 보겠다? 각각 1세대로 본다. 뭔 뜻이다? 10년 동안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1주택자는 9억이 넘어가야 종부세 걷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법이 바뀌어요. 12억으로. 아주 머리 아파요. 현재까지는 1주택자는 9억까지 종부세 없어. 그리고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각각 1세대로 본다.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1세대로 봐서 10년 동안, 5년 동안은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혼인은 5년 동안이에요. 그럼 5년이 지나면 6억 넘어가는 거는 종부세를 내야 돼요. 개인별로 6억 초과니까. 5년 동안은 9억까지는 안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종부세를 안 내려면 6년째는 이혼을 해야죠. 5년만 살고 6년째 이혼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 비교 필수입니다. 자, 양도세. 자, 양도세 나왔다. 역시 세율 구조는 비노다. 항상 1호자산. 항상 1호자산을 먼저로 가요. 이 1호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하나 뭐가 빠졌어? 7번 기타 자산. 1호 자산을 먼저 정리가 돼야 뒤에 게 되는 거예요. 1번에다가 7번 기타 자산. 그럼 7번 먼저 하자고요. 기타 자산은 등기대상이 아니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기본세율로 간다. 기본세율이 초과 누진이에요. 8단계 6에서 45 무조건입니다.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안 따진다고요. 등기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타 자산은 뭐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자, 이제 1주택 올라가요. 이제 1번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 70%. 이제 등기되고 팝니다. 이게 중요해. 등기되고 팔면은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상가 토지를 2년 채우면 기본세율 6에서 45. 그래서 상가 토지는 2년을 채우고 팔아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와요. 근데 이게 돼야 돼, 기초가 이거. 그럼 항상 초과 누진세율은 앞에는 암기해야죠. 과세표준이 얼마까지? 200만 원까지는 6% 적용해요.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항상 초과 누진은 앞에를 암기해야 돼요. 1200만 원까지는 6%. 뛰고 10억 넘어갈 때는 최대 45%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초과 누진은 항상 앞에는 알아야 돼요. 1200만 원까지는 6%. 과세표준이. 이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토지는 2년 채우고 팔아야 세금이 덜 나와요. 2년을 못 채우면 1년도 못 채우면 50%까지 올라가요. 이게 돼야 된다. 1번. 1번도 안 되면서 밑에 거를 하면 머리가 혼수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자, 1호 자산에서 뭐를 따로 빼어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규정이에요. 따로 규정 박스. 그래서 미등기는 70% 똑같아. 등기 대상은. 근데 1년 미만은 50이 아니라 70%까지 뺏어가요.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뺏어갑니다. 그래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을 채워야 6에서 45다. 그래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50, 40이 없어요. 50, 40이 없다고요. 단 이거는 언제 파는 거야?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를 이 법을 적용해. 그럼 여러분들은 10월 달에 시험 보죠?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파는 거는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매긴다고요. 하나든 두 개든 1년 못 채우면 70% 뺏어가.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뺏어가요. 2년을 채우고 팔아야 6에서 45로 간다. 이거는 6월 1일 이후에. 그래도 정부에서 5월 말일까지 팔아라 했죠? 안 팔고 대부분 버티잖아요. 그죠? 왜 버텨?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 또 하나 규정은 뭐다? 주택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1년 못 채우고 전매하면 70% 뺏어가. 1년 이상 하면은 몇 프로 뺏어가? 60%. 60%예요. 중요한 거는 주택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없어. 6에서 45를 안 쓴다는 거야, 이거. 그냥 분양권 전매하면 1년 안에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 60% 뺏어가요. 2년 채우더라도 60%예요. 그래서 주택 분양권은 초과 누진세율이 있다, 없다? 없다. 3번. 자, 그 다음 4번도 개정법이죠? 항상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거예요. 자, 다주택자입니다. 어디에? 조정대상 지역. 둘 다 다주택자야. 그럼 먼저 파는 하나는 기본세율에 20을 더해요. 그러나 법령이 정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기본세율에 20을 더한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이죠? 그럼 기본세율에 30을 더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두 개, 세 개는 20을 더하고 30을 더한다고요. 기본세율이 몇 프로야? 6에서 45 항상. 양도세에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줄여서 기본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2년 채웠을 때 이렇게 쓰죠. 항상 주택은 몇 년 채웠을 때다? 2년 채우면 기본세율이죠. 여기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0을 더하고 3개일 때는 2년 채웠다면 30을 더한다. 그리고 6번 비사업용 토지 2년 채워야죠. 그럼 토지는 2년 채우면 이렇게 가잖아. 6에서 45. 근데 B자가 들어갔지? 그럴 때는 10을 더해. 투기 목적이니까. 10을 더한다고요. 그래서 16에서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55까지. 단 이 비사업용 토지가 지정지역에 있어. 그럼 또 10을 더해. 2년 채우면 뭐다? 16에서 55라고요. 근데 지정지역에 있다면 또 10을 더해. 그럼 몇 프로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야? 26에서 65까지. 그래서 B자가 들어가면 2년 채웠다. 10을 더한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정지역에 있으면 또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에서 65까지 올라간다. 자, 8번. 자, 조정대상 지역에 2개, 3개잖아. 2년을 못 채웠어. 2년을 못 채웠잖아, 미만. 그럼 2년 못 채우면 주택은 60알이면 70이죠? 1년도 못 채우면 70이고, 1년 이상 채우면 60이잖아. 2년 채워야 기본세율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비교과세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해.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지막 줄마다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세율이 높더라도 세율이 낮은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2년 미만일 때는 비교과세해요. 60%, 70% 따로따로 계산하고 기본 세율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높은 게 아니라 큰 거를 세액으로 한다.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밑에예요. 상속 받았어요. 세율을 물어볼 때는 피가 꼭 붙어야 돼. 피. 그리고 종부세도 피가 붙어야 돼요. 재산세도 피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물어볼 때? 상속, 세율 물어볼 때는 피가 꼭 붙어야 돼. 자, 사망합니다. 돌아가셔요. 부모님이 사망합니다. 상가 100억짜리를 남기고 졸지에 사망한다고요. 상가 100억짜리. 그래서 부모님이 3년 보유하다가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겠지? 100억 남겼는데 형제자매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상속받았어. 그래서 팔고 이제 팔아야 돈이 생겨서 나누어 가지고 양도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아서 6개월 보유했어.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합니다. 자,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3년 몇 개월로가 6개월로 본다고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볼 때는 그냥 6개월이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따질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자, 그럼 3년 6개월이니까 세율은 6에서 45를 적용한다. 6개월 보유하면 50%죠?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P. 세율은 50%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볼 때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6개월로 보니까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안 해주는 거야. 장특공제는. 그래서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P. 보유기간을 늘려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진다고요. 6개월. 장특공제 안 해줘요. 이게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이거.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와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세율이니까 P가 붙어. 그러나 장특공제는 P가 안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끝났네. 자, 넘어갑니다. 6쪽. 자, 중과세율로 넘어왔어요. 자, 중과세율로 넘어왔어요. 자, 취득세는 사치성 유제로 공부하면 돼요. 자,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다? 5개. 별, 꼴, 고고고. 5개예요. 그럼 박스만 알면 되지.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를 더한다고요. 사치는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하는 거예요. 사치성은 4배를 더하는 거야. 4배. 뭐에 4배? 중과 기준세율의 4배. 8%죠? 이사는 8이니까 시험은 4배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분수로 나와. 100분의 400.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친구가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4배는 뭐의 4배야?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퍼센트로 몇 프로? 8%.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표시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 골프장이야.
골프장은 원시 승계 구분합니다. 신설 증설할 때만 원시만 중과합니다. 승계는 중과 안 해요. 그래서 가운데 1번 나왔잖아요. 취득세, 승계, 골프장은 중과 안 합니다. 원시만 중과한다는 것을 꼭 구분해야 돼요. 나머지는 원시, 승계 구분 없다.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하면 원시만 중과해요. 가운데 승계는 중과 안 한다고요. 원시 승계를 구분해야 돼요. IMF 때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승계 취득을 안 하더라.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승계 취득하면 중과세 제외. 표준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고급 선박은 얼마 넘어가는 거다? 3억 초과. 일명 쌈박이야. 비업무용, 자가용. 자, 중요한 거는 고급주택 개정법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까지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331 앤드 시가 표준액 9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어요. 9천은 없어졌다고요. 건축물 가액은 안 따져. 두 가지만 동시 충족되면 돼. 그리고 대지 면적은 662 앤드 9억 초과. 6억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 9억 원 초과로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얼마 넘어가야 된다? 역시 9억 초과.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6, 7 이상은 금액이 관계없어요. 무조건 사치입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헷갈리면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와 6, 7 이상 수영장은 금액 무관하지. 무조건 사치예요. 여기까지가 단독주택이다. 그럼 공동주택 나와 있죠? 똑같이 245. 복층형은 274. 앤드 얼마 초과? 9억 원 초과. 6억 원 초과가 9억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단 9억을 초과 안 들어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는 무조건 사치예요.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고가주택 9억은 어떤 가격을 얘기해요? 9억은 절대 실지 취득가액을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공시 가격을 얘기한다고요. 실지 취득가액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공시 가격. 자, 근데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박스. 아주 중요한 오른쪽 박스. 양도소득세도 9억 초과죠? 뭐를 갖고 따져? 실지 거래가액 9억 초과의 오른쪽. 그러나 임대업에서도 9억 기준이죠?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로 따져요. 오른쪽 박스. 9억은 똑같아요. 근데 앞대가리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 9억은 맞다. 오른쪽 하고 있어. 지금 양도세, 임대업. 그다음 양도세와 임대업에서는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도 같은 원리고 실거래가액, 임대는 안 판 거잖아. 기준시가로 따진다는 거. 그 취득세는 9억 뭘로 따진다?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으로 따진다고요. 반드시 9억, 9억, 9억. 앞에 조심해야 돼요. 오른쪽 박스에 내가 박스 쳐놨잖아요. 중요하니까. 됐어요? 그 정도만 알고. 그리고 왼쪽은 자관 사치상, 그 다음 왼쪽 2번 과밀억제권. 자, 2번 과밀억제권, 과밀억제, 2번, 3번은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이제 제목만 알면 돼.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 4%가 2배짜리예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집은 4배가 아니라 표준세율에 2배를 더한다고요. 4% 2배니까. 2번, 3번은 똑같아요. 그리고 4번, 5번.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는 거야. 그 5번 과밀억제권과 대도시가 중복됐을 때는 합쳐버리는 거야.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난다. 그래서 밑에 거는 제목 보고 암기만 하면 돼요. 2번, 3번 과밀억제권은 표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4%.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시에 중과세가 중복됐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로 합친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사치성 유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1번 유주로. 됐죠?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고 그 다음 재산세 보라고요. 오른쪽. 재산세 봐요. 재산세 오른쪽. 별장과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야? 4%예요. 그리고 고급 주택은 중과를 안 해요. 0.1에서 0.4, 4%로 과세한다고요. 일반 주택처럼. 별장만 4%예요. 고급 주택은 4% 하면 큰일 나. 아까 배웠잖아. 0.1에서 0.4. 중과를 안 한다고요. 선박은 5% 참고.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요. 큰 것만 하면 쭉 내려와서 등록면허세. 쭉 내려와서 등록면허세. 대도시가 나왔죠? 법인 등기 몇 배로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3배.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는 3배로 중과해요. 근데 항상 무슨 업종? 중과 제외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금융업, 의료 이런 거는 도시형 업종이죠. 이런 업종들은 중과세에서 제외. 그리고 중과세를 안 당하려면 2번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하면 안 돼요. 또는 업종을 추가하면 안 된다. 없다. 업종 변경 없고 업종 추가 없을 때는 원칙이 등록면허세는 몇 배로 중과한다? 3배. 단 금융업 등은 중과 제외업종이죠? 중과를 안 한다고요. 자, 일단은 정리하면 취득세는 뭐 위주로 공부하라? 사치성. 알아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팔아먹을 때나 임대할 때는 오른쪽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9억은 똑같은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양도세는 실지거래가액, 임대업은 기준시가로 따진다는 대목이에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작년에 뭐가 출제됐어? 양도세 고가주택 9억 초과, 기준시가 9억 초과 그러면 땡이야. 실지거래가액이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되는 거예요. 큰 것만 보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7조. 자, 7조까지 하고 이제 오전 강의를 좀 쉬어야 돼.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 보통징수네.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거죠. 원칙 신고납부 며칠? 60일. 그러나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이 붙어야 돼요. 6개월, 9개월 말일이 꼭 붙어야 된다. 그리고 3번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면 무효죠?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그 다음 4번 신고기한 안에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은 4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이 기간 안에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죠. 2번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예외적으로 무슨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징수야. 율은 뒤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3번 추가 신고납부 기간. 2가지는 일반 세율 적용 후 중과 물건이 되면 추징해야죠. 비과세 부가 감면받은 후 추가 징수 대상일 때는 추징해야 돼.
공통사항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럼 이미 납부한 거는 공제하잖아요.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하고 공제를 합니다.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가산세는 공제를 안 했죠. 제외. 2번도 제외. 이미 납부한 거를 이미 납부한 거는 공제를 해줘야죠.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 5번 출제됐어요. 괄호가 중요하니까 포함하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자, 2번은 뒤에서 배워요. 기한후 신고. 자, 중요한 거는 5번입니다. 중과산세. 별표시 딱. 어떨 때부터? 신고를 많이 하고 매각하면 80%부터요. 중과산세 미등기 전매. 그러나 중과산세를 배제하는 것도 있죠. 박스.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한다. 중요한 거는 니은이에요. 간주취득. 그다음 간주취득은 80% 적용 안 해요. 왜? 등기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은 왜 80%를 안 붙여? 등기 안 하는 거니까. 등기 안 하는 거니까 기역 니은은 80%를 적용 안 한다고요. 중과산세. 이거 미등기 전매한 거죠?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기역은 등기 안 하는 거, 니은도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80% 적용 안 한다. 그 다음 끝까지 버티면 가산금. 그리고 7번, 8번.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안 했다. 그러면 세금이 10% 늘어나. 그 다음 8번 취득세 납부 확인 등. 등록관세의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통보해 줘야 돼. 며칠? 10일. 숫자가 10이에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자, 꼭대기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60일 안 써요. 전까지, 즉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동그라미예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다. 그럼 신고 안 했잖아. 신고 안 하면 언제까지만 납부하라. 전까지. 전까지 내는 세금이고 불이익을 안 준다. 전까지만 납부하라.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만 쓰는 용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등록면허세에서. 그 다음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자, 3번은 딱 별 표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세와 동일해요. 이럴 때는 60일을 쓴다.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와 동일 60일 쓰고 나머지는 다 전까지다. 그리고 5번은 중과산세가 없다. 중과산세는 뭐다? 취득세만 쓰는 거야.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등록면허세는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등기를 안 하고 팔면 80%부터요. 그 다음 밑에는 뭐다? 취득세, 가산세 적용. 용어만 알면 돼요. 부동산 거래 등의 관계법에 따라 조사 결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었잖아. 적었을 때는 가산세를 적용해서 추징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검증을 5억에 받았잖아. 확인된 금액이 8억이죠? 그럼 3억을 어떻게 한다? 추징하죠? 이럴 때는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요. 가산세를 붙여서 취득세를 추징해요. 이거 기억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아까 이거. 5억짜리가 확인해 보니까 8억이잖아. 그럼 3억을 다운 썼지? 그럼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2번도 똑같아. 일시적 2주택. 자, 집이 2채 취득하면 중과세를 하겠죠? 근데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를 안 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년 이내에 팔면은 추가 징수를 안 해.
중과세를 안 한다고요. 근데 처분하지 못했잖아. 그럼 못하면 8%짜리, 8%짜리죠? 그럼 나머지는 추가 징수한다 이거지.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3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처분을 못해. 그럼 원래 8% 거둘 거를 1에서 3% 거뒀잖아. 그럼 나머지는 추가 징수한다.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자, 그 다음 재산세 필수.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재산세에서 출제가 돼. 보통징수. 항상 정기부는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뒤바뀌면 안 돼요. 주택이 가장 많이 나오죠? 20만 원 초과.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이에요. 이상한 숫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까만 거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9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20만 원 초과도 주택에만 쓴다. 그러나 토지, 건축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7월, 9월로 쓰고, 자, 선박항공기도 빠르게 7월. 그리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그리고 납기 내에 납부를 하려면 뭐가 붙어?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그래서 5개를 놓고 봤을 때 가산세가 안 붙는 세금은 뭐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가산세 붙어요. 연체이자만 붙는다고요. 가산금. 4글자로 뭐라 그래? 연체이자. 가산세는 안 붙어요. 자, 종부세. 종부세는 원칙이 고지서가 날라온다. 정부부가. 그러나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선택하든 정부부가든 납기는 똑같아.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예요.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말일 하면 큰일 나. 항상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이야. 1일부터 15일. 그 5일 전 맞고. 납부를 안 하면 연체하면 뭐가 붙어?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가산세라 그래요. 3%. 가산금이 붙잖아. 재산세에서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라 그래요. 그리고 6번 별 딱 붙이고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신고해서? 과소. 그러면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10%부터요. 그래도 종부세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적게 신고하면. 자, 마지막 양도세. 자, 양도세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예정. 자, 1번 항상 1호 자산. 2개월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취득세랑 똑같아. 허가받기 전. 허가받기 전 취득세를 한번 째려봐. 똑같잖아. 전.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그러나 양도세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 항상 말일부터 2개월. 그러나 취득세는 허가일부터 60일이고 양도세는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전자가 들어갔을 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취득세는 60일. 말일 이런 거 안 써요. 상속만 말일을 쓰지. 종부 양도세는 무조건 말일이야. 자,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죠? 이해는 3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2개월인데 이해만 3개월 주는 거야. 증여가 섞여 있으니까. 항상 말일부터 3월 이내.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그리고 주식은 반기에 말일부터 2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라. 그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식은 출제 안 돼. 이 반기는 주식에만 쓰는 거야. 위에 1번, 2번, 3번에 반기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참고.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폐지됐어요. 옛날에는 10% 깎아줬다고요. 폐지.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무신고 등을 했을 때는 바로 뭐를 붙인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 다음 7번은 상식,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예정신고예요. 자, 그 다음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죠?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 그 다음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예정신고 안 하잖아. 강행규정, 무조건 뭐가 붙어? 가산세. 적용해요. 근데 확정신고. 자, 신고 안 해. 그럼 원칙은 뭐가 붙어? 가산세를 적용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의 가산세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부과 금지. 둘 다 붙이면 너무 세금이 많이 늘어나잖아. 이거 2번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3번을 얘기하는 거야. 3번에 3번 별 딱 붙이고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그럼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 번만 붙여라. 예정에 붙었다면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4번도 똑같죠?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연체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양도소득세 징수는 이렇게 하고 신고는 하고 납부를 안 했어.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한다면 어떻게 징수한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아예 신고를 안 했어. 아예 신고를 안 해. 그럼 정부가 결정하죠?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빨리 징수합니다. 30일. 그 다음 1번은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해서 그럴 때는 정부가 조사해서 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그 다음 2번은 아예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빨리 걷어야 되겠지? 아예 신고를 안 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걷어간다? 30일. 그 다음 기한 후 신고는 모든 신고하는 세금에 동일하고 자, 신고 납부 별다른 거 없잖아요. 뭐가 모태가 돼야 된다? 취득세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재산세. 재산세는 점수 주려고 출제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차근차근 봐주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전 강의 어디까지 끝났어요? 신고, 납부까지 끝났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전 강의 마치고 1시간 후에 오후 강의 들어갑니다. 자, 고생하셨네요.